찬양한다 그래서 남성들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여성들도 같이 나와서 찬양하니까 좋습니다. 여성이 아주 엘토는 제가 보기에 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얼마나 밑에서 잘 받쳐주는지. 그 여성이 안 나왔으면은 엘토가 없었으면은 찬양이 밋밋할 뻔했는데 아주 잘 받쳐줘서 아름다운 찬양이 됐습니다. 이남선 교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이남선 교회가 모일 때 또 부인들도 같이 모여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끼리만 모이지 말고 부부가 좀 같이 모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위로 갈수록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일남선 교회는 부부가 잘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부부가 같이 모이는 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집회를 가지고 또 기도를 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아마 이 다음에는 부부가 더 많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개 보면은 남자분들이 어릴 때는 여자들이 더 수줍음 많이 타는데 나이 들면 남자가 더 수줍음을 많이 타요.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 들면은 어디 자기 새로운 데 가서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가 같이 모이는 게 좋겠다 얘기하는 것도 부인들이 같이 와야 남자들이 이렇게 껴묻혀서 따라와 가지고 그래서 더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남편들만 오십시오 그러면 이게 잘 오기 어렵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같이 따라오지만은 친구가 없는 경우에 전화만 해가지고 만납시다 그러면 이게 잘 못 와요. 부부가 잘 모여서 많이 모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협력사역이라는 제목을 내놨습니다. 영어로 치면은 팀 미니스트리라고 할까요?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사역하는 것이 협력사역이죠.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이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요.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분은 뉴욕타임스의 컬럼니스트입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인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보보스란 책을 읽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써서 유명해졌고 또 최근에는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을 써서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책이 아닌 것을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찾아서 보는데 최근 들어서 그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을 최근 들어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브룩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거기 뭐 여러 분야의 그 학설들 여러 분야의 그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마 각 주만 해도 굉장히 많아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을 그렇게 내놓은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대개는 IQ, 지적 능력이 많을수록 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다 IQ가 높으면은 뭐 시험 점수가 높아지고 또 무슨 뭐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온 방법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좀 시험 점수를 많이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공부도 시키고 강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IQ 지적인 능력만 높은 것은 성공 요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룩스 얘기 말고 다른 쪽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추적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공부만 잘한 사람은 뭐 처음에는 뭐 대학도 잘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잘 되는데 그러나 거기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한 30년쯤 지났을 때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사회성,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줄 아는 그런 사회성이 발달된 사람이 더 성공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쭉 리서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뭐 장기적으로 쭉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그런 연구 결과를 내는 걸 보면은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학설이다. 무시할 수 없는 이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 브룩스라는 분도 IQ, 지적인 능력만 가지고는 성공 요인이 될 수가 없고 인간관계나 사회성이 잘 돼야 사회적인 관계를 잘하는 원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그것이 더 지적인 능력을 가진 것보다 더 성공 요인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인 관계가 지적인 성취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의 아이들 중에 아시아계 아이들이 미국에 이제 뭐 여러 인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 백인 중에서도 이태리계, 독일계, 뭐 영국계 이렇게 뭐 백인 중에서도 많이 있고 흑인도 있고 또 히스패닉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 가운데 아시아계 학생들이 제일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시아 아이들이 더 똑똑하냐? 아시아 아이들이 더 IQ가 높으냐? 반드시 그러진 않은데 아시아계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더 높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아시아계 아이들은 아시아 사람들은 가족 간의 관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할 때 자기 혼자만 똑똑해서 자기 혼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서포트를 한다든지 혹은 또 공부를 안 하면 야단을 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인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부모들이 이렇게 뭐 크게 간섭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자기가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놀려면 놀고 뭐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 맡기는 그런 스타일에 비해서 아시아계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와서 공부를 하느냐, 아이들이 숙제를 잘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챙긴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백인계 사람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뭐 놀면은 그래서 노는가 보다 생각하고 숙제 있냐 뭐 물어보지도 않고 숙제 안 했으면 자기가 내일 학교 가서 자기가 야단 맞든지 뭐 점수가 깎이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부모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시아계 사람들은 학교 갔다 온 아이한테 오늘 너 숙제 뭐냐? 숙제했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직접 앉아서 숙제하는 것도 다 가르쳐주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지원하고 관계 속에서 챙겨주고 그런 것이 학업 성취에 더 유리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계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A-를 받으면 집에서 야단 맞는다는 겁니다. 백인 아이들은 B만 맞아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데 아시아계 아이들은
A 마이너스, A나 A 플러스를 맞아와야지 A 마이너스 나가면 벌써 야단 맞는다는 거죠. 부모들의 관심도가 그렇게 높다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그렇게 학업 성취도가 높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계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전체 청년 중에 54%가 대학을 졸업하고요, 백인은 34%가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반이 훨씬 넘는 아이들을 대학을 졸업하도록,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만 해도 대단히 잘했다고 칭찬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중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노느라고 혹은 또 무슨 마약에 팔려서 뭐 이래가지고 제대로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다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그 미국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우리 집안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아계 아이들은 반이 훨씬 넘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IQ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관계에 있어서 지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혹은 또 야단도 주고 그러면서 그런 성취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미국 사람들 가운데 아시아계 사람들은 기대 수명이 87세고요. 백인들은 79세고 흑인들은 73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차이가 너무 많죠. 흑인들은 기대 수명이 73세인데 아시아계 사람들은 87세니까 이거 뭐 격차가 14살까지 차이 나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대 수명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질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만큼 건강관리를 철저히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기대 수명이 얼마냐는 것이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성공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지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Q만 가지고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성공의 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수많은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 네트워크가 겹겹이 잘 쌓여져서 이렇게 C줄 날줄로 아주 촘촘하게 짜여져 있을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엉성하면은 그 사회가 아주 불안한 사회죠. 그런데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짜여질 때 그 사회적 네트워크는 무엇으로 그 네트워크를 짤 수가 있느냐? 사회적 네트워크를 짤 수 있는 것은 신뢰라는 것을 가지고 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신뢰가 많이 잘 형성이 돼야지, 그래야 사회적인 갈등이 줄고 사회적인 비용이 낮춰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뢰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그 사회, 그런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고, 신뢰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잘 짜여질수록 사람들이 더 유연해지고 또 사람들의 응집력이 더 높아지고, 그런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태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남부에, 이탈리아가 이제 북부는 공업지역이고 남쪽은 이제 농업지역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남쪽은 이태리 전체를 통해서 북쪽은 굉장히 그 소득 수준이 높고 사회가 발달되어 있고요. 남쪽은 소득 수준이 낮고 사회가 좀 발달이 안 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 남부 사람들이, 이탈리아 남부의 전통적인 사람들,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쭉 조사를 했는데 가족 구성원 안의 신뢰관계는 너무 높습니다. 근데 가족관계를 벗어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나쁘다는 거죠.
이게 너무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 가족 뭐 이제 가족이 한 가족만이 아니고 대가족이죠. 우리 가족 안에 속한 사람들하고는 신뢰관계가 너무 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선 사람하고는 너무 약하고 그게 너무 격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반도가 돼서 그런지 이태리 사람들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서부터 가지고 있는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 또 뭐 그 전에 뭐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런 그 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신뢰관계가 강한데 그 연에서 바깥으로 벗어나면 신뢰관계가 굉장히 약하다는 말씀이죠. 그게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그 서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신뢰관계가 강하고 그 네트워크가 강하니까 괜찮은데 그 서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신뢰관계가 너무 약하고 네트워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전체 나라로 볼 때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갈등 요인이 자꾸 많아지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많은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그 비용이 강한 나라가 일본이 터키고요. 2번이 우리나라입니다. OECD 국가 30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갈등이 심한 나라예요. 근데 터키 같은 나라는 이제 그 종족별로 나눠져 있고 종교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터키는 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 같은 종족이에요. 다 한민족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또 DNA를 검사해 보면은 뭐 다 같아요. 그런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 종족이 이렇게 갈등이 심한 나라는 우리가 제일 강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타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로서는 그게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과제고 또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리더가 그 해야 될 과제고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갈등 구조를 통해서 자기 권력을 가지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갈등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어떻든 그걸 뭐 우리가 비난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뉴욕시에 있는 외교관들을 쭉 조사를 했다 그래요. 이제 외교관들은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가령 뉴욕에 주재하는 외국인이 외교관이 어떤 그 범죄에 연결됐을 때 면책특권이 있죠. 그런데 뉴욕시에서 주차 위반으로 범칙금, 주차 위반으로 그 범칙금 고지서를 쭉 발부하는데 그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런 발부를 받는 외교관들 가운데 그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범칙금 고지서를 많이 받는 나라가 주로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가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는 남의 나라 가서도 안 지키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이제 외교관 하면 이제 그 공무원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기 나라에서 잘 법을 안 지키는 것을 남의 나라에서도 안 지키는 겁니다. 근데 부패지수가 낮은 나라들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그런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범칙금 고지서 받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패수가 높은 나라,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그런 걸 많이 받는 거죠. 그거는 뭘 말하는 거 하면은 신뢰 수준이 높은 나라와 신뢰 수준이 낮은 나라,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와 신뢰 수준이 낮은 사회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신뢰 수준이 높은 나라는 공동체나 기업을 만드는데 굉장히 쉽고, 신뢰 수준이 낮은 나라는 공동체나 기업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 만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뭐 안 해봐서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 굉장히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부패 지수는 굉장히 높고 신뢰 지수는 굉장히 낮고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회가 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굉장히 경제 보속 그 성장을 해왔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고속 성장은 계속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사회적인 구조가 다 이제는 정착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부패 지수가 너무 높고 신뢰 지수가 낮기 때문에 저런 상황으로는 계속해서 성장 가능하지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뭐 훨씬 더 못하니까요. 저런 식으로 가면은 성장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 발전 가능성 있는 사회는 신뢰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뢰 지수가 높아야 같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고 발전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사회과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이 성경 말씀은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그 사회, 이스라엘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강하게 신뢰하고 서로 협력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을,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그 지역의 토백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그 부족은, 그 부족 국가는 그쪽 지역에서 가장 아주 군사력이 강한 그런 부족 국가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이고 또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마 그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의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긴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나 이 공격성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중국이 가지는 공격성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은 중국도 굉장히 강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은 일본이 훨씬 강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둬가지고 이웃이 다 공격적인 사람들만 주위에 있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 나라에서 자기 거 가지고 잘 살면 좋은데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니까요.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동쪽에서는 독도 문제 가지고 일본하고 계속 실강이를 하고, 서쪽에서는 이제 이호도 문제 가지고 이제 계속 실강을 할 겁니다. 중국하고. 이제 바다 수역의 경계 가지고는 이미 일본, 중국하고 지금 실갱을 하고 있고, 아마 이호도 지금 중국이 남사군도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공격을 당하니까 가만히 있지, 저거 좀 이제 정리되면은 그 다음에 아마 우리 이호도가 자행할 거다 하고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 나라가, 그 부족이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쳐들어가고 침략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말렉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은 군사 조직이 잘 돼 있고 군인들이 훈련이 잘 돼 있고 무기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정식 군대라는 게 있지 않고요, 군사 조직이라는 게 있지 않고 군사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무기가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지금 도망쳐 나와가지고 무슨 무기를 갖추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겨를도 없습니다. 전투라는 것은, 군사력이라는 것은 병력과 화력이 갖춰져야 군사력이 갖춰지는 건데, 아말렉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고 이스라엘은 둘 다 안 갖춰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투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격을 해온 겁니다. 침략을 해온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땅이 있어서 침략해온 건 아니지만은 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해 들어온 겁니다. 완전히 다 파멸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방법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룹을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노인 그룹하고 청년 그룹하고 둘로 나눴습니다. 그 두 그룹이 서로 역할을 달리 했지요. 노인 그룹은 세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이 노인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강력한 기적들을 나타낸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있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졌다는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죠. 아론은 역시 레위 지파 사람인데 모세보다는 형입니다. 역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세같이 무슨 기적을 행한다든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여러가지 제의를, 예배의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 다음에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지파의 유다지파의 제일 어른이 아니겠나. 이제 이스라엘이 장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은 유다지파의 제일 장로가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성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유다지파입니다. 세 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